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에서 3년 만에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마스크 없이 열리는 해맞이 행사에 전국에서 13만 명이 간절곶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대 숙박업소도 이미 만실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해가 떠오르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지난 2019년 1월 1일 새해 첫날 간절곶에 해가 떠오른 모습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는 내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도 이 모습이 재현됩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마스크도 이제 벗다 보니까 태양도 솟아오르고 내 마음도 이렇게 다잡아보고 새해 이렇게 뭐랄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도 감동이 벅찰 것 같고. 인근 호텔도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간절곶이 아무래도 해돋이 명소이다 보니까 저희 호텔도 벌써 8월에 다 예약이 찬 상태입니다. 내년 1월 1일 새해 첫날 13만 명이 간절곶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해맞이 행사는 해맞이객들의 안전을 위해 난간 등 해안가 1m 이내 진입이 금지됩니다. 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공무원과 경찰 등 1,200여 명이 배치됩니다. 모든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는 간절곶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1일 새해 간절곶에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31분. 새해 첫날 간절곶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해맞이를 위해 막바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동구 대왕암공원에서도 해맞이 축제가 열립니다. 동구청은 어제 축제 보고회를 갖고 새해 첫날 대왕암 해맞이 축제를 위해 구청 직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 직원 350여 명이 교통안전요원으로 행사 지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해맞이 축제는 대왕암공원 광장에서 풍물 길놀이와 불꽃놀이 등이 열리고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소원 엽서 쓰기 등의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제16회 울산중구 눈꽃축제가 내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성남동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눈꽃축제에서는 응답하라 눈꽃 가요대전과 파리나이트 파티 퍼포먼스 등 1990년대와 2000년대를 회상할 수 있는 다양한 추억의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또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메가박스 영화관 앞 광장에서는 얼음을 갈아 만든 눈을 체험할 수 있는 눈꽃 광장이 운영되며 세계 먹거리 공간과 포차거리도 열려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이 올해 울주 군정을 가장 빛낸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과 군의원, 출입기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이 우수시책 1위에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20여 년간 답보 상태였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민간 개발로 추진되며 다시 본 궤도에 올린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울주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과 군민과의 소통 창구 365 소통 군수실 등 6건도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울산해양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발령하고 연안 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강풍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비바람을 동반한 너울성 파도 등 기상 악화가 예상된다며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와 갯바위 등을 위주로 순찰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 해역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 전광판과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울산시 체육회에 이어 5개국군 체육회장도 확정됐습니다. 중구체육회는 단독 출마한 명일식 현 중구체육회장이, 남구체육회도 안춘태 현 남구체육회장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홍성임 현 동구체육회장과 이용식 현 울주군 체육회장 역시 각각 연임에 성공했으며 북구체육회는 김태민 후보가 현 회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각 구군 체육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까지 4년입니다. 울산시가 행정안전부 추가 특별교부세로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구 지역은 새치지구 정비사업 10억 5천만 원 등 26억 원, 남구갑은 공업탑 로터리 광장 야간 경관 개선 사업 10억 원 등 29억 원, 남구을은 야음 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비 13억 원 등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동구는 서부회관 공공체육시설 전환 6억 원 등 15억 원을, 북구는 동천제방 복구공사 6억 원 등 10억 원, 울주군은 모단저수지 개보수 15억 원 등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산시가 인구와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 청년 담당관을 내년에 신설합니다. 울산시는 정치락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구 청년 담당관을 신설해 인구 문제와 청년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구 정책 효과를 높이는 한편 내년 5월에 완료되는 미래 인구 맵 설계 용역 결과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어 과감한 규제 기업과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감소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무질서하게 차도 위를 달립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위로도 빠르게 질주합니다. 안전모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킥보드도 있습니다. 2인 이상 탑승과 보도주행, 무단주차와 안전모 미착용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법이 있지만 이용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지도 않을 거고 또 보통은 또 다들 그때 헬멧이라든가 이렇게 보호 장구를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2명이서 이렇게 같이 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34건. 지난해에는 20대 남성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면허 인증 시스템은 무용지물입니다. 공유 킥보드 앱입니다. 면허 인증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결제 수단만 등록돼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주 고객이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면허를 가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편법이 이용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강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면허 인증 강제 등 보안 관련 법안 3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이용수칙을 홍보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올해 랑제문화 장학상 수상자로 구정화 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과 울산 적십자사 이대희 주임이 선정됐습니다. 구정화 관장은 지난 16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미혼모의 보호와 권리 신장,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해왔으며 이대희 주임은 지난 29년간 이동급식과 이동세탁, 재난구호 차량 등을 운행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온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1,0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또 장학생으로는 울산과학대 2학년 이예린, 울산스포츠과학고 3학년 백두산 등 4명이 선정돼 각각 3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올해 랑제 문화장학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울산 적십자사 강당에서 열립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재활 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유치원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전면 확대합니다. 치료 지원 영역도 물리치료 등 4개 부문에서 미술 심리재활과 운동발달재활 등 13개 부문으로 확대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에 찾아가는 장애 이해 교실을 확대하는 등 특수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 11명이 1살에서 3살 된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보육교사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원장 B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살 원생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원생 11명을 상대로 100여 차례 학대를 하고 다른 교사들 역시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불경 지역에서만 모두 5천여 건의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은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부울경의 전체 고용보험 부정 수급 건수는 5,049건, 96억 원으로 적발 건수로는 전국의 20.6%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가 756건에 15억 원에 달했으며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이 전체 부정 수급액의 99.8%를 차지했습니다. 울산의 은행 정기예금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울산의 은행 정기예금에 8,209억 원이 유입돼 전달에 이어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울산의 가계대출은 신규 분양과 입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 등이 줄어들면서 10개월째 감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1,5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시장 1,500만 대 판매는 지난 1986년 울산 공장에서 생산된 엑셀을 미국에 첫 수출한 이후 36년 만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는 아반떼로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353만 대가 판매됐으며 뒤를 이어 소나타와 산타페, 엑센트, 투싼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는 최근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어제 북구 JW 컨벤션에서 올해 의용소방대 활동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북부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매곡지역대와 울주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산악전문의용소방대가 최우수 의용소방대로 선정돼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 지역 의용소방대는 72개에 대해 1,7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방역 지원과 감염 예방 홍보 활동, 예방접종 자원봉사 활동 등에 8,800여 차례 참여했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도축돼 출하된 식육에서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 부적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의 도축장에서 출하된 소와 돼지, 염소 등 식육을 대상으로 870건의 시료를 채취해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에도 항생물질과 합성 항균제, 구충제 등 180여 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